치지직거리는 흑백 화면 너머 우리에겐 진짜 영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가 귀하던 시절, 좁은 만화방 마루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콜로세움이었죠. 11살 철수의 눈에 비친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질렀던 함성.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던 그해 여름의 기억을 다시 꺼내봅니다. 아련한 추억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의 어느 늦봄이었다. 아카시아 향기가 비릿한 흙내와 섞여 코끝을 간지럽히던 그날 아침, 등굣길 전봇대에 붙은 누런 갱지 포스터 한 장이 11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풀칠이 덜 말라 펄럭이는 종이 위에는 굵직한 붓글씨로 WBA 세계 프로레슬링 헤비급 타이틀 매치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호랑이 같은 눈빛의 사나이 김일 선수가 포효하고 있었다. 야, 김철수. 오늘이래 오늘. 저녁 7시. 단짝 친구 영식이 책가방을 덜그럭거리며 뛰어왔다. 녀석의 이마에는 벌써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포스터 앞에서 경건하게 멈춰섰다. 흑백 사진 속 김일 선수는 당장이라도 종이를 뚫고 나와 상대의 이마를 들이받을 기세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 저녁이면 온 동네가 저 사나이의 몸짓 하나에 뒤집어질 것이 분명했다. 학교 수업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선생님의 풍금 소리도 칠판을 긁는 분필 소리도 귓등으로 흘러갔다. 내 머릿속엔 오로지 만화방에 있는 14인치 금성 텔레비전 생각뿐이었다. 그 조그만 상자 안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싸움이 담긴다니. 시계를 볼 때마다 분침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4교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나와 영식, 그리고 콧물 대장 명수까지 우리 삼총사는 학교 뒷담을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작전 알지? 오늘은 진짜 전쟁이야. 하교 후 공터에 모인 우리는 비장했다. 동네 만화방인 둘리 만화방은 평소에도 코흘리개들로 붐볐지만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른들까지 몰려들어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되곤 했다. 늦게 가면 텔레비전은커녕 만화방 문턱도 밟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들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다. 지난번 일본 선수와의 경기 때 내가 바로 그 문턱 밖의 패배자였다. 그때의 서름을 다시 겪을 수는 없었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맡을게. 너희는. 영식이가 말을 꺼냈지만 명수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잘랐다. 근데 우리 돈 없잖아. 아줌마가 공짜로는 절대 안 들여보내줄 텐데. 그 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맞다. 입장료. 만화방 주인 욕쟁이 할머니는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평소엔 만화책을 보든 안 보든 10원만 내면 TV 시청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 같은 대목에 공짜 손님을 받을 리 만무했다. 10원. 지금 아이들에게는 굴러다니는 동전일지 몰라도 그때 우리에게 10원은 눈깔사탕 2개를 사 먹고도 남을 거금이자 꿈의 구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었다. 내 주머니엔 아침에 엄마 몰래 챙겨 나온 딱지 몇 장과 고무줄 뿐 동전이라곤 그림자도 없었다. 영식이도 명수도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KO패 당할 위기였다. 방법이 있어. 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빈병. 빈병을 모으자. 슈퍼에 갖다 주면 병당 2원은 쳐줄 거야. 5병만 모으면 돼. 그것은 11살 인생 최대의 미션이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 동네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지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골목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올 무렵 우리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10원 만들기 대작전이 막을 올렸다. 마음이 급했다. 어디선가 벌써 텔레비전 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야, 저기 덤불 속에 하얀 거 보이지? 병이야, 병.
내 외침에 영식이가 다람쥐처럼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다. 가시 덩굴에 종아리가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금광을 발견한 광부처럼 눈에 불을 켜고 동네 쓰레기장과 개천가를 뒤지고 다녔다. 당시 빈 병은 우리에게 현금이나 다름없었다. 돛병 소주병은 5원, 칠성 사이다 병은 2원. 계산은 빨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온 동네 꼬마들이 이미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라 성한 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아 뭐야. 주둥이 깨졌잖아. 명수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울상을 지었다. 흙더미 속에서 겨우 건져 올린 맥주병의 입구가 흉하게 깨져 있었다. 깨진 병은 구멍가게 할아버지도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한숨을 푹 쉬며 병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해는 야속하게도 점점 서산으로 넘어가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음이 타들어갔다. 김일 선수가 링 위에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수중에 있는 건 쭈그리고 앉아 주운 1원짜리 동전 2개와 흙 묻은 사이다 병 하나가 전부였다. 다 합쳐도 4원. 만화방 입장료 10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안 되겠다. 심부름이라도 하자. 우리는 전략을 바꿨다. 동네 어기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계신 쌀집 아저씨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저희 뭐 도울 거 없어요? 막걸리 받아오기라든가 짐 들어드리기라든가. 영식이가 씩씩하게 물었지만 아저씨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요 녀석들 기밀 박치기 보려고 그러지? 오늘은 시킬 심부름이 없는데 어쩌냐. 대신 아저씨는 주머니를 뒤적여 박하사탕 몇 알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평소 같으면 달콤한 사탕에 감지덕지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분이 아니라 자본금이었다. 사탕을 입에 물고 우물거리는 명수의 볼따구니가 야속해 보일 지경이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쓰레기장으로 돌아왔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개천과 풀숲을 헤치며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멀쩡한 소주병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김일 선수 이기는 거 꼭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였다. 저만치 숲풀 사이로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초록색 영롱한 빛깔. 그것은 마치 성배처럼 고고하게 서 있는 흠집 하나 없는 대형 소주병이었다. 신봤다. 내가 소리치며 달려가 병을 낚아챘다. 묵직한 유리병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건 5원짜리다. 아까 주운 것들과 합치면 얼추 9원. 1원이 모자랐지만 구멍가게 할아버지에게 사정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우리는 개선장군처럼 병을 품에 안고 상해 간판이 달린 구멍가게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땀범벅이 된 얼굴에 시원한 저녁 바람이 스쳤다. 할아버지, 이거 바꿔주세요. 빨리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카운터 위에 전리품들을 쏟아놓았다. 돋보기 안경을 쓴 주인 할아버지가 느릿느릿 병을 들어 올리셨다. 그 찰나의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병을 요리조리 돌려보시더니 혀를 쯧 찼다. 이건 너무 낡아서 2원밖에 못 쳐줘. 그리고 사이다 병은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어서 안 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내어준 돈은 고작 4원. 원래 있던 돈을 합쳐도 6원. 셋이 들어가기는커녕 한 명 입장료도 안 되는 돈이었다. 우리는 망연자실하여 가게 앞 평상에 주저앉았다. 저 멀리 만화방 쪽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벌써 시작하려는 모양이었다. 10원의 벽은 너무나 높고도 단단했다.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6원. 현실의 벽은 높았지만 포기하기엔 김일 선수의 박치기가 너무나 간절했다. 야, 안 되겠다. 영순회로 가자. 영식이의 제안에 우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영순회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기와를 얹은 부잣집이었다. 대문도 으리으리하거니와 무엇보다 그 집 대청마루에는 다리 4개 달린 미닫이문이 달린 최고급 텔레비전이 모셔져 있었다. 만화방이 서민들의 콜로세움이라면 영순회는 선택받은 자들만의 로열박스였다.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영순의 집 담벼락으로 향했다. 담장은 우리 키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공짜 TV를 향한 집념은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 우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벽돌을 주워다 개고 서로의 등을 밟아가며 기어코 담장 위로 눈을 빼꼼히 내밀었다. 보인다, 보여. 명수가 흥분해서 콧김을 뿜었다. 열린 미닫이문 사이로 보이는 대청마루는 별천지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자개장, 그리고 그 옆에 위풍당당하게 놓인 텔레비전에서 파란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막 선수 입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얄미운 영수 녀석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서 무려 수박을 베어 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침을 꼴깍 삼켰다. TV가 부러운 건지 수박이 부러운 건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야, 조금만 옆으로 비켜봐. 안 보여. 내가 영식이의 어깨를 누르며 짜증을 낸 순간이었다. 누구? 거기 담벼락에 붙은 놈들 누구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안방문이 벌컥 열렸다. 영순의 할머니였다. 동네에서 호랑이 할매로 통하는 그분은 손에 몽둥이만 한 파리채를 들고 마루로 뛰쳐나오셨다. 에이구, 저 거지 떼 같은 놈들. 남의 집을 어디라고 기웃거려. 재수 없게 시리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원.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과 마주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다. 엉덩방아를 찢는 아픔도 느낄 새가 없었다. 튀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내달렸다. 등 뒤로 할머니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서러웠다. 돈 없는 서름보다 영수 녀석이 편하게 누워서 보는 그 장면을 우리는 담 너머로 훔쳐봐야 한다는 사실이 11살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멈춘 곳은 결국 다시 둘리 만화방 앞이었다. 이미 만화방 안은 사람들로 꽉 차서 입구까지 신발이 넘쳐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뿌연 담배 연기와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다. 아저씨한테 빌어보자. 외상으로 해달라고. 우리는 서로의 꼬질꼬질한 얼굴을 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6원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만화방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자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사람 냄새. 카운터에는 돋보기를 쓴 채 심드렁하게 앉아있는 주인 아저씨, 털보 아저씨가 보였다. 평소엔 무뚝뚝하기 그지없지만 가끔 기분이 좋으면 쥐포 쪼가리를 나눠주던 아저씨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희가 돈이 6원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기 구석에 서서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 파리채를 휘휘 저으려다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우리 삼총사의 몰골을 빤히 쳐다보셨다. 그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시선이 내 손에 들린 꼬깃꼬깃한 1원짜리 동전들로 향했다. TV에서는 막 기밀 하는 캐스터의 샤우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털보 아저씨의 시선이 내 손바닥 위 6원에 머물렀다. 그 짧은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아저씨는 에이쯧 하고 혀를 차더니 거친 손으로 내 손에 들린 동전을 낚아채셨다. 오늘만 봐주는 거야. 대신 떠들거나 일어나면 바로 쫓겨날 줄 알아.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저씨 만세.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하며 만화방 안으로 몸을 날렸다. 좁은 미닫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는 대단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람들이 내뿜는 땀 냄새, 그리고 은근하게 퍼진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겐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동지들의 냄새였으니까. 만화방 안은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였다. 평소엔 만화책이 쌓여있던 선반 위까지 사람들이 걸터 앉아 있었고 바닥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동네 백수 형들, 쌀집 아저씨, 교복 입은 중학생 형들까지 온 동네 남자들은 다 모여 있었다.
우리는 다람쥐처럼 사람들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아, 좀 밀지 마요. 야, 꼬맹이들. 머리 치워.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포복절도하듯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갔다. 목표는 단 하나, 텔레비전 바로 앞 로열석이었다. 이미 덩치 큰 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1살 꼬마들의 몸집은 무기였다. 영식이가 형들의 다리 사이 틈새를 발견하고 쏙 파고들었고 나와 명수도 그 뒤를 따랐다. 기적처럼 우리는 텔레비전 코앞 브라운관의 열기가 얼굴에 느껴질 만큼 가까운 곳에 엉덩이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비록 쪼그려 앉아야 해서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고 뒤에 앉은 아저씨의 무릎이 등짝을 쿡쿡 찔러댔지만 상관없었다. 눈앞에 그토록 갈망하던 사각의 링이 펼쳐져 있었다. 흑백 화면 속 조명은 눈이 부시게 빛났고 관중들의 함성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자, 조금씩만 당겨 앉읍시다. 뒤에 사람 못 들어와요. 주인 아저씨의 외침에 사람들은 투덜대면서도 엉덩이를 조금씩 밀착했다. 모르는 사람의 어깨와 내 어깨가 딱 달라붙고 앞사람의 등 땀이 내 무릎을 적셔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링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자 시끌벅적하던 만화방이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두의 눈동자에 텔레비전 불빛이 별처럼 박혔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명수의 손을 꽉 잡았다. 녀석의 손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청코너, 도전자, 김일. 드디어 김일 선수가 특유의 털 가운을 입고 링 위로 올라왔다. 만화방 안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쌀집 아저씨는 쓰고 있던 모자까지 벗어 던지며 환호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치지직 마이너스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김일 선수의 얼굴이 위아래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이 물결치더니 급기야 하얀 눈보라 같은 노이즈가 브라운관을 뒤덮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 환호는 순식간에 비명과 탄식으로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텔레비전의 고질병인 안테나 수신 불량이 도진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성미 급한 뒷줄의 청년은 바닥을 쾅 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저씨, 안 보여요. 빨리 좀 어떻게 해봐요. 내 바로 뒤에 있던 형이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다. 털보 아저씨는 익숙한 일이라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구석에 있던 대나무 장대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만화방 안의 모든 신경이 창문 밖 지붕 위로 쏠렸다. 쿵쿵쿵. 얇은 슬레이트 지붕을 밟는 아저씨의 발소리가 천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우리 심장을 밟는 소리 같았다. 왼쪽. 아니. 조금 더 오른쪽. 창가에 붙어선 영순의 삼촌이 지붕 위 아저씨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금은? 나오냐? 지붕 위에서 아저씨의 헐떡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아직 눈 내립니다. 조금만 더 돌려봐요. 화면 속 김일 선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유령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내 마음도 덩달아 일그러졌다. 이대로 경기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다. 거기. 스톱. 그때 화면이 기적처럼 선명해졌다. 김일 선수의 다부진 표정이 다시 드러났다. 와. 그 경기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만화방 안에서는 첫 번째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아저씨, 거기 딱 고정해요. 숨도 쉬지 마요.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붕 위 아저씨는 아마도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간 안테나 노릇을 하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잠시나마 털보 아저씨에게 마음속 깊은 감사를 보냈다. 비틀거리던 화면이 다시 자리를 잡자 링 위에 공이 울렸다. 땡.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안테나 소동으로 더욱 끈끈해진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대 선수는 압둘라라는 이름을 가진 거구의 외국인이었다. 그는 마치 산적처럼 수염을 기르고 눈빛이 뱀처럼 음흉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일 선수가 신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압둘라는 그 손을 쳐내고 기습적으로 발길질을 해댔다. 저런 쳐죽일 놈. 매너라고는 밥 말아먹었나. 내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호통을 치셨다. 김일 선수가 특유의 배지기 기술로 상대를 넘기려 할 때였다. 압둘라가 심판의 눈을 피해 김일 선수의 팔뚝을 입으로 악 물어버리는 게 아닌가. 화면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김일 선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서는 모습이 잡혔다. 야, 심판, 저거 안 보여? 물었잖아. 개도 아니고 사람을 물어. 만화방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명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다시 앉았다. 나 역시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비겁했다. 정정당당하게 힘으로 겨루는 게 아니라 저렇게 치졸한 방법을 쓰다니.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악이었다. 악당의 반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팬티 속에 숨겨둔 뾰족한 흉기, 아마도 포크나 볼펜 같은 것을 몰래 꺼내쥐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심판이 딴청을 피우는 사이 압둘라는 그 흉기로 김일 선수의 이마를 벅벅 긁어댔다. 으악, 안 돼.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김일 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관중석의 우리 얼굴도 똑같이 일그러졌다. 마치 내 이마가 찢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쌀집 아저씨는 연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가슴을 쳤고 영식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반칙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버티는 김일 선수의 모습은 처절했다. 그는 쓰러질 듯 하면서도 로프를 잡고 버텼다.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 어른들의 욕설 섞인 응원 소리에는 울분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라. 져주지 마라. 저런 나쁜 놈한테 지면 안 된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좁은 만화방 안에 가득 찬 담배 연기 사이로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피다. 누군가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텔레비전 화면이 클로즈업되었다. 흑백 화면이었기에 붉은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김일 선수의 이마를 타고 검게 흘러내리는 액체는 분명 선혈이었다. 압둘라의 숨겨둔 흉기에 기어코 이마가 찢어진 것이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 김일 선수 출혈이 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영웅이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상대는 쓰러진 김일 선수의 등 위로 올라타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렸다. 심판이 말려보지만 역부족이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고 욕을 해대던 만화방 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일순간에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남은 것은 웅웅거리는 텔레비전 스피커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명수는 훌쩍거리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영식이도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다.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매일매일 세상에 얻어맞고 살아가던 우리 형님,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 사각을 링 위에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일 선수가 흘리는 피는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다. 아이고, 저걸 어째.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염주를 굴리며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너무나 처연해서 내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다. 털보 아저씨는 옥상에서 내려왔는지 어느새 카운터 옆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연기가 뿌옇게 허공으로 흩어졌다. 희망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았다. 11살 철수의 눈에도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였다. 반칙을 일삼는 악당은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정정당당하게 싸우던 우리 영웅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니.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이대로 지면 안 돼요. 1, 2. 심판의 카운트가 시작되었다. 그 느릿한 숫자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만화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는 차마 못 보겠다는 듯 눈을 가렸고 누군가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바닥을 치는 심판의 손이 쓰리를 향해 내려가던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피투성이가 된 김일 선수가 로프를 꽉 움켜쥔 것이다. 핏발선 팔뚝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일어난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로프를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선 김일 선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눈을 가린 피를 털어냈다.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는 듯한 몸짓이었다. 압둘라가 당황한 듯 주춤거리는 사이 김일 선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형형한 살기가 화면을 뚫고 나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동작.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 김일 선수가 오른쪽 발로 링 바닥을 쿵 하고 굴렀다. 나왔다. 발 굴렀다. 이제 다 죽었어. 침묵에 잠겨있던 만화방이 순식간에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나도 영식이도 쌀집 아저씨도 엉덩이를 들썩이며 텔레비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약속된 승리의 전조였다. 그 발 구르기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기술이 이어진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가라. 받아버려. 박치기. 박치기.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만화방 바닥이 쿵쿵 울렸다. 털보 아저씨는 담배를 잿더리에 비벼 끄고는 파리채를 마이크처럼 쥐고 흔들었다. 화면 속 김일 선수가 달려드는 압둘라의 팔을 쳐내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슬로우 모션. 그의 이마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의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링 위에 함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김일 선수의 머리가 되어 저 비열한 악당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화방 안의 온도가 좋기 5도는 올라간 듯 후끈거렸다. 땀 냄새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직 눈앞의 사각 링, 그리고 날아오르는 영웅의 모습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받아라. 이앗. 아나운서의 샤우팅과 함께 김일 선수의 머리가 대포알처럼 상대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갔다. 쾅! 흑백 TV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타격음이 터졌다. 그것은 단순한 박치기가 아니었다. 우리의 서름, 우리의 분노, 그리고 10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다닌 우리 꼬마들의 고단함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는 통쾌한 한 방이었다. 쾅! 첫 번째 박치기의 거구에 압둘라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영웅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발을 구르고 두 번째 박치기. 쾅! 이번엔 상대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만화방 안의 함성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천장의 백열등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내리꽂는 필살의 사면타 박치기가 장렬했다.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압둘라가 링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1, 2, 3, 땡땡땡. 종소리와 함께 심판이 김일 선수의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와. 만화방 뚜껑이 날아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리라.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옆에 있던 모르는 형의 허리를 끌어안고 방방 뛰었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쌀집 아저씨는 영식이네 아버지를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조금 전까지 뒤에서 밀지 말라고 짜증을 내던 뒷줄 아저씨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소리쳤다. 봤냐? 봤어? 저게 바로 김일이야. 저게 대한민국이야. 그분의 누런 네가 훤히 드러나는 한박 웃음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
명수와 영식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다.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6원을 내밀며 쭈뼛거리던 비굴함도 부잣집 담벼락에서 쫓겨나던 서러움도 그 순간의 환희 속에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주인 털보 아저씨는 오늘 기분이다. 라면 끓여. 라고 외치진 않으셨지만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 주전자를 꺼내와 사람들에게 한 사발씩 돌리셨다. 그 미지근하고 구수한 보리차 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승리의 축배였다. 좁아터진 만화방, 퀴퀴한 냄새, 낡은 선풍기.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흑백 화면 속에서 피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김일 선수. 그 미소가 마치 우리를 향해 고생했다. 너희들도 힘내라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목이 쉬도록 김일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다. 먼지 섞인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던 내 생애 최고의 밤이었다. 만화방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둑한 밤이었다. 안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바깥의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쳤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골목길 어기 가로등만이 노란 불빛을 껌뻑이며 우리를 반겨주었다. 경기는 끝났지만 우리들의 경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야, 내가 기밀 할 거야. 네가 압둘라 해. 영식이가 가방을 팽개치고 이마를 들이밀었다. 웃기지 마. 아깨는 내가 했잖아. 이번엔 내가 기밀이야. 명수도 질세라 콧김을 뿜으며 달려들었다. 우리는 가로등 아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엉겨붙어 뒹굴었다. 이압, 박치기. 신용만 하는 박치기였지만 우리는 마치 세계 챔피언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흙바닥에 굴러 교복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집에 가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걱정 따위는 들지 않았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있었으니까. 철수야, 밥 먹어라. 저 멀리 대문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길을 타고 흘러왔다. 야,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내일 체육 시간에 레슬링 한 판 더 해. 그래. 늦지 마라. 친구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의 집으로 뛰어갔다. 멀어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 남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하루 참 길고도 찬란했다. 빈병을 줍던 고생도 콩나물 시루 속의 땀방울도 모두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나는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힘껏 이마를 들이받는 신용을 해보였다. 밤하늘의 별이 핑 도는 것 같았다. 오늘 밤엔 꿈속에서 챔피언 벨트를 맬 것 같은, 아니면 적어도 내일 아침엔 키가 한 뼘은 더 자라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대문을 열자 마당에 켜진 백열등 불빛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았다. 다녀왔습니다. 나의 11살 봄날, 그 뜨거웠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코끝에 흙내음이 스치거나 낡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이 골목길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꼬마 철수로 돌아갈 것이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그 시절의 그리움과 함께.